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전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내며 그녀는 오랜만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전에 남편이 남겨둔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안경을 쓰고 신문 옆에 놓인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결심이 드디어 현실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개사는 중년의 여성이었고 정순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이 깨끗하네요. 요즘 이런 구조는 금방 나가요. 그녀의 말에 정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를 꺼내며 서류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부동산 창밖으로 가을빛이 퍼지고 길가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건네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네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미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담긴 기억이 하나씩 흩어지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길, 정수는 전봇대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득 그동안의 나날이 스쳐갔습니다. 며느리의 냉정한 눈빛, 아들의 무심한 한숨, 자신이 감내해 온 수많은 침묵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하자. 그날 저녁 정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차분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삿짐 10일시 계약 잔금 이시라고 적고 그 밑에 작게 새 출발이라는 세 글자를 더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벽지, 시든 화분, 먼지 쌓인 액자들. 모든 게 낯설게 보였지만 그 낯설 속에서 오히려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네, 다 차가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눈을 뜨자마자 벽시계를 마지막. 바라봤습니다. 오전 이쪽으로 6시, 더 넣으세요. 아직 어둠이 네, 다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가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고 베개를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조용히 컵을 꺼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작게 퍼지며 부엌 창문 밖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탁, 냉장고, 오래된 시계,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물건이 이제 과거형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8시가 되자 이삿짐 트럭이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벨을 눌렀고 정수는 문을 열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벽을 스치며 나가고 소파가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켠에 서서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사라짐이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한복판에 서서 불 꺼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열쇠를 가볍게 흔들어 본 후 그녀는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잘 있었어.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삿짐 트럭의 엔진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정수는 작은 가방을 품에 안고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창밖으로 익숙한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뒤로 사라지고 가을 하늘이 넓게 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 저녁 인파 속에 현우와 서연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행 가방엔 아직 바닷가 모래가 묻어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엔 여유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밥 냄새 나겠지?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둘은 아무 의심 없이 익숙한 집의 풍경을 떠올리며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택시는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여행 사진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현우는 무심히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쌓인 낯선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는 우편물 반송 스티커가 붙은 편지가 몇 장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맞아?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현우는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려 했지만 띠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똑같았습니다. 현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아, 아드님이시죠? 옆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 나가셨는데요. 그 말에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누가요? 어머님이요. 부동산이랑 같이 와서 짐 다 빼고 가셨어요. 순간 복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여행 가방 손잡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카드키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번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현관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차갑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며 띵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치듯 퍼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바닥에 놓인 여행 가방 위로 복도의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 냉정하게 그들의 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 입구에 버스가 멈췄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수는 낡은 손가방을 품에 안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판을 덮고 바람이 갈대 사이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끝에는 붉은 지붕의 작은 단층 집이 보였습니다. 새로 산 집은 오래된 농가를 개조한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당 한쪽에서 닭 2마리가 울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랐습니다. 거실엔 중고 가구와 새 커튼이 어색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직접 가져온 액자 하나,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주위를 정리했습니다. 새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낯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장롱문을 열어 옷을 정리하고 서랍에 남편의 시계를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정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후 근처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죠? 반가워요. 정수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손수 준비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두 노인은 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의 표정엔 오래된 무게가 내려앉은 대신 잔잔한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이웃이 돌아가고 난 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작은 화분을 옮겼습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눌러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이네. 그녀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그녀의 흰 머리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순의 얼굴엔 오랜만에 삶의 표정이 피어났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언덕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루 끝에 앉아 목도리를 두른 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 끝에 감 몇 개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잔히 김이 오르는 찻잔을 내려놓고 우체부가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자갈길을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정순 어르신,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천천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 현우와 서연이 어딘가 허름한 원룸 앞에서 찍은 셀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보고 싶습니다. 정수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손끝으로 글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가 먼저 번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움이 슬픔이 아니라 이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미리 써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젠 굳이 보낼 필요도 없겠네. 정수는 조용히 웃으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품에 넣고 석양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